조정실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마지막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마치 10년 결혼 생활의 종언을 알리는 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판사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두 사람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선언했다. 이제 강지훈과 이수진은 완벽한 타인이었다. 이 순간을 위해 강지훈은 지난 몇 달을 인내하며 달려왔다. 그에게 이혼은 끝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의 진짜 인생을 되찾는 시작이었다. 강지훈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그의 다크네이비 슈트는 그의 감정처럼 한치의 구김도 없었다. 그는 슬픔이나 후회 같은 불필요한 감정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사람, 그의 첫사랑이자 영원한 뮤즈인 한서연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지루한 법적 절차만 끝나면 그는 비로소 그녀에게 그의 완벽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 터였다. 반면 이수진은 창백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함은 체념이나 무관심이 아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존엄성이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지만 단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서 조용히 맞잡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그녀는 유진그룹의 안주인으로서 강지훈의 아내로서 완벽한 모습을 연기해왔다. 그리고 오늘 그 긴 연극의 마지막 막이 내리고 있었다. 변호사들이 서류를 챙겨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침묵은 칼날보다 날카롭게 그들 사이의 공간을 갈랐다. 강지훈의 변호사가 그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났다고 보고했다. 강지훈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관심은 오직 이 공간을 벗어나는 것,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뿐이었다. 문득 강지훈의 귓게 오래전 피아노 선율이 스쳤다. 학창시절 낡은 음악실에서 한서연이 연주해주던 쇼팽의 녹턴. 그 선율은 그의 심장에 각인되어 지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잊힌 적이 없었다. 그는 아내였던 여자. 이수진의 얼굴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설렘과 열정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이것이 운명이라고 굳게 믿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원 복도를 걸어나가는 동안에도 그들은 철저히 거리를 유지했다. 한때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들고 같은 식탁에서 아침을 맞이했던 부부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거리감이었다. 복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그들의 구두 소리만이 불협화음처럼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서로 다른 길을 향해 나아가는 두 사람의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불과 3년 전 결혼기념일 저녁이 떠올랐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였다. 수진은 그를 위해 며칠 동안 고심해서 고른 넥타이핀을 선물했다. 하지만 지훈의 시선은 내내 테이블 위 태블릿 PC에 고정되어 있었다. 비엔나에서 열린 한서연의 독주회 실황 중계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수진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었지만 그 미소는 끝내 그의 눈에 닿지 못했다. 복도 끝에서 지훈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는 무심하게 화면을 확인했다. 김 비서가 보낸 메시지였다. 회장님, 비엔나행 항공권 발권 완료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그의 인생을 다시 완벽한 궤도에 올려놓을 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수진은 그의 옆얼굴에 스친 그 미소를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스마트폰 화면에 선명하게 떠있는 비엔나라는 단어도 보았다.
심장이 얼음 조각에 찔린 듯 차갑게 저려왔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 남자의 마음속에 자신은 단 한순간도 존재한 적이 없었음을. 자신은 그저 그의 완벽한 첫사랑을 위한 긴 서곡의 일부였을 뿐임을 깨달았다. 법원 건물을 나서자 차가운 가을바람이 두 사람의 옷깃을 스쳤다. 지훈의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다가와 멈췄다. 운전기사가 재빨리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다. 지훈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차에 오르려 했다. 그는 수진에게 형식적인 작별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존재였으니까. 그것이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방식이었다. 이것만은 돌려줘야 할 것 같네요. 차에 오르려던 그를 멈춘 것은 수진의 나지막한 목소리였다. 지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보자 수진은 자신의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천천히 빼내고 있었다. 10년 동안 그녀의 손을 떠난 적 없던 다이아몬드가 박힌 백금 반지였다. 그녀는 그 반지를 그의 손에 직접 쥐어주지 않고 그의 비서에게 건넸다. 당신에게는 그저 유진그룹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위한 증표였겠지만 저에게는 약속이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놀라울 만큼 평온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한때 그를 향한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텅 빈 폐허처럼 공허하고 차가웠다. 지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거나 혹은 분노를 터뜨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담담한 태도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이 한 번도 이해하려 노력한 적 없는 깊은 슬픔과 상처의 흔적을 어렴풋이 보았다. 하지만 그 낯선 감정은 아주 잠시였다. 지우는 곧 냉정을 되찾았다. 그는 이건 역시 그녀의 계산된 행동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어쩌면 더 많은 위자료를 요구하기 위한 마지막 연극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감정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한서연, 그녀뿐이었고 그 외의 모든 것은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에 불과했다. 마음대로 해. 그는 짧고 차갑게 내뱉고는 차에 올랐다. 검은색 세단은 미련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사이드 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수진의 모습을 그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비엔나의 황금빛 홀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서연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생각했다. 차가 떠나고 난 뒤에도 수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1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의 설렘, 그의 성공을 뒤에서 묵묵히 지원했던 나날들, 그리고 서서히 차가워져 가던 그의 눈빛, 모든 것이 이제는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흩어져 버렸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길고 긴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온 것 같은 안도감, 그리고 이제는 오롯이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강지훈이 떠나간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그녀는 자신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한편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강지훈은 김 비서에게 건조하게 지시했다. 이수진 씨가 새로 시작하려는 갤러리. 진행 상황 계속 보고하도록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유진 캐피탈 통해서 지원해주고, 이혼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남남이 되는 건 아니니까. 최소한의 도의는 지켜야지. 그의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실상은 모든 상황을 자신의 통제에 두려는 오만한 습관의 발로였다. 김 비서는 지훈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조용히 대답했다. 이미 조치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 아니 이수진 대표께서는 저희 쪽의 투자는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자금과 몇몇 소규모 투자자들을 통해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 말에 지훈의 미간이 순간 좁아졌다. 이수진이 자신의 도움을 거절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미세하게 건드렸다. 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수진은 언제나 순종적이고 조용한 여자였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그의 결정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녀가 이렇게 변한 것일까? 그는 자신이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의 손안에서 스마트폰이 다시 한번 울렸다. 이번에는 발신자 이름이 화면에 선명하게 떴다. 한서연. 그는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꿈에 그리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훈 씨, 나예요. 지금 어디에요? 그 목소리 하나에 지훈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을 휘감았던 미세한 불쾌감을 완전히 잊었다. 만나러 가는 길이야.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길로.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놀랄 만큼 부드럽고 다정했다. 그는 이미 비엔나의 아름다운 거리를 그녀와 함께 걷고 있는 상상에 빠져들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그저 두 사람의 운명적인 사랑을 잠시 시험하기 위한 시련에 불과했다고. 그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의 충격적인 선택은 이미 오래전에 내려졌고, 그는 그 선택의 결과가 찬란할 것이라 확신했다. 비엔나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강지훈은 10년의 세월을 단숨에 뛰어넘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도시의 공기마저 클래식 선율처럼 감미롭게 느껴졌다. 그는 이 도시를 선택한 이유가 단지 한서연의 연주회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곳은 그의 잃어버렸던 청춘과 낭만이 잠들어 있는 곳, 그의 완벽한 사랑이 다시 시작될 무대였다. 모든 것이 운명처럼 제자리를 찾고 있었다. 그가 예약한 호텔은 오페라 하우스가 마주 보이는 최고급 스위트룸이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별들처럼 반짝였다. 지난 10년간 이수진과 함께 살았던 서울의 펜트하우스는 그에게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단 한 번도 아늑한 집처럼 느껴진 적은 없었다. 그곳은 텅 빈 박물관과 같았다. 연주회가 열리는 무지크페라인 황금홀은 그 명성만큼이나 눈부셨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벽과 화려한 샹들리에, 벨벳으로 감싸인 의자들은 마치 동화 속 왕궁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지훈은 가장 좋은 좌석에 앉아 무대를 응시했다. 그는 단순한 관객이 아니었다. 이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 한서연을 되찾으러 온 정복자였다. 그의 심장이 기대감으로 가볍게 뛰고 있었다. 마침내 무대의 조명이 한 점으로 모이고 여신처럼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한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은 그녀를 비껴간 듯 그녀는 지훈의 기억 속에 박제된 모습 그대로였다. 아니, 오히려 성숙함과 성공의 아우라가 더해져 더욱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객석에서 터져 나오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지훈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가 피아노 앞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았다. 잠시 후 그녀의 손끝에서 첫 음이 흘러나왔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쇼팽의 녹턴 학창시절. 낡은 음악실에서 그를 위해 연주해주던 바로 그 곡이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 역시 자신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지우는 전율했다. 수만 명의 관객 속에서 오직 자신만이 이 선율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고 있다고 확신했다. 연주가 끝나자 객석은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지우는 벅찬 감정을 안고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검은 장미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흔한 붉은 장미가 아닌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인 그녀를 위한 그의 선물이었다. 그는 인파를 헤치고 익숙하게 무대 뒤 아티스트 대기실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고 있었다. 대기실 문을 열자 수많은 축하객들에게 둘러싸인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지훈을 발견하고는 순간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리고는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지훈 씨, 세상에,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청아했다. 마치 어제 만난 사람처럼 스스럼 없는 태도였지만 그 속에는 넘을 수 없는 미묘한 벽이 느껴졌다. 당신 연주를 들으러 왔지. 세상 끝이라도 갔을 거야. 지우는 준비한 말을 능숙하게 건네며 꽃다발을 내밀었다. 서연은 감탄하며 꽃을 받아 들었지만 이내 다른 사람들이 준 꽃들과 함께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 사소한 행동에서 지우는 미세한 거리감을 느꼈지만 오랜만의 재회에 대한 흥분으로 애써 무시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자 서연은 능숙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그녀는 지훈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다.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다니 정말 감동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정신이 없네요. 잠시 후에 따로 연락해도 될까요?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훈의 기억 속에 있는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다.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법을 아는 프로였다. 지훈은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그런 모습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기꺼이 물러나며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도시 최고의 레스토랑을 예약해둔 상태였다. 서연은 잠시 자신의 스케줄을 확인하는 척 망설였다. 그 짧은 순간이 지훈의 애를 태웠다. 이윽고 그녀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지훈은 와인을 주문하고 그녀를 기다렸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레스토랑의 분위기, 흐르는 음악, 그리고 곧이어 나타날 그녀까지. 그는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마치 길고 지루한 흑백 영화처럼 느껴졌다. 이제야 비로소 그의 인생이 총천연색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는 수진과의 이혼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했다. 잠시 후 서연이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연주회 때의 화려한 드레스 대신 세련된 검은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맞은편에 앉으며 가볍게 웃었다. 오래 기다렸어요. 미안해요. 뒤풀이 자리에서 빠져나오느라 조금 늦었어요. 그녀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지만 지훈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두 사람은 과거를 추억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대부분 지훈이 말을 하고 서연이 들어주는 시기였다.
그는 학창시절에 풋풋했던 기억들, 그녀의 피아노 소리를 처음 들었던 순간, 함께 도서관에서 밤을 새웠던 일들을 쉴 새 없이 쏟아냈다. 서연은 맞장구를 치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더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유진그룹은 요즘 어때요? 뉴스에서 보니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던데 정말 대단해요. 지훈 씨, 예전부터 당신은 뭐든 해낼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서연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자신의 관심사로 돌렸다. 그녀는 지훈이라는 남자 자체보다 유진그룹의 총수 강지훈이 가진 배경과 힘에 더 큰 호기심을 보였다. 지훈은 그녀의 질문에 신이 나서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늘어놓았다. 그는 자신의 부하 능력을 과시하며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 그가 이룬 모든 것들이 결국 그녀에게 돌아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존경한다고 믿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감탄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 그는 알아채지 못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지훈은 준비한 또 다른 선물을 꺼냈다. 작은 벨벳 상자 안에는 그녀의 이름 이니셜이 새겨진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앞으로 당신의 모든 연주회를 후원하고 싶어. 당신이 오직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건 그 약속의 시작이야. 그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고백이라고 생각했다. 돈과 권력을 이용해 사랑을 얻는 것.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서연은 목걸이를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내 프로페셔널한 미소로 감정을 갈무리했다.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이렇게 큰 선물은 받을 수 없어요. 지훈 씨, 우린 아직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그녀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아직은 이라는 여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를 밀어내는 동시에 더 큰 것을 원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거절은 지훈의 정복욕을 더욱 불태웠다. 그는 그녀가 쉽게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그래서 더 가치 있었다. 그는 반드시 그녀를 자신의 여자로 만들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서연이 단지 과거의 순수한 사랑을 지키고 싶어 한다고 오해했다. 그녀가 그의 재력과 영향력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와 비엔나의 밤거리를 걸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지훈은 이 순간마저도 행복했다. 그는 마침내 잃어버렸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을 호텔까지 바래다 주었고 그녀는 가벼운 포옹으로 작별 인사를 대신했다. 그녀의 몸은 가까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멀게 느껴졌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지훈은 텅 빈 스위트룸을 보며 깊은 만족감에 젖어들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곧 서연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두 사람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커플이 될 터였다. 그는 이수진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이미 안개처럼 희미해져 잘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과거에서 완벽히 지워지고 있었다. 비엔나에서의 꿈같은 시간을 뒤로하고 서울로 돌아온 강지훈은 완벽한 만족감에 차 있었다. 그의 인생은 마침내 올바른 항로를 찾았고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한서연과의 관계가 곧 공식화될 것이며 세상은 그의 선택을 지지하고 부러워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혼 서류에 찍힌 잉크는 과거의 실수를 지우는 신성한 흔적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펜트하우스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이 그를 덮쳤다.
집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공기는 차갑고 생기가 없었다. 모든 사물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 공간을 채우던 보이지 않는 온기가 사라져 있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애썼다. 그저 긴 여행으로 인한 피로감일 뿐이라고. 다음 날 아침 그는 잠에서 깨어나 습관처럼 침대 옆 테이블을 더듬었다. 그 자리에는 언제나 이수진이 준비해두던 미지근한 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곳에는 차가운 유리 테이블의 감촉만이 느껴졌다. 그는 잠시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지난 10년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실은 누군가의 세심한 배려였다는 사실을 그는 처음으로 인지했다. 주방으로 내려간 그는 새로운 가사 관리사가 내려준 커피를 마셨다. 하지만 맛이 어딘가 달랐다. 너무 쓰거나 혹은 너무 싱거웠다. 수지는 언제나 그의 입맛에 맞는 특정 산지의 원두를 직접 골라 블렌딩해주곤 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스스로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문득 놀랐다. 그는 그저 수진이 만들어준 세상에 안주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이런 사소한 감상들을 떨쳐내기 위해 일에 몰두했다. 유진그룹의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지휘하며 그는 다시 냉철하고 유능한 CEO 강지훈으로 돌아왔다. 그는 틈틈이 한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이는 서울의 정형을 찍어 보내기도 하고 그녀가 좋아할 만한 새로운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답장은 몇 시간씩 지나서야 도착했고 늘 짧고 정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펜트하우스의 텅 빈 공간은 더욱 크게 다가왔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집안의 온도와 조명을 완벽하게 제어했지만 그곳에는 사람의 온기가 없었다. 거실의 화병은 시든 채 방치되어 있었고 서재의 책들은 미세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수진이 있을 때 이 집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적응 과정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는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남자였다. 고작 이런 감정 하나 통제하지 못할 리 없었다. 그는 한서연의 마음을 얻기 위한 계획에 더욱 집중했다. 그녀의 다음 연주회 시리즈에 유진그룹의 이름으로 거액의 후원을 결정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소통 방식이자 애정 표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비서가 올린 주간 업무 보고서에서 그는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이수진 대표, 갤러리 스페이스 휴 개관식 금주 금요일 예정, 외부 투자 유치 없이 독립 자금으로 진행. 보고서의 건조한 문장이 그의 눈에 박혔다. 스페이스 휴. 그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그녀에게 그런 꿈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잠시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익숙했던 강지훈의 아내, 이수진이 아닌 대표 이수진이라는 직함이 생경하게 느껴졌다. 마치 늘 사용하던 물건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용도를 가진 낯선 물건으로 변해버린 듯한 혼란스러움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도움 없이 자신의 영향력 밖에서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사실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김 비서에게 갤러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지시했다. 잠시 후 도착한 자료는 간결하지만 명확했다. 예술가들이 모이는 트렌디한 동네의 작은 공간.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녀는 이 일을 1년 넘게 바로 그의 코밑에서 비밀리에 준비해왔던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그녀만의 삶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때 불현듯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그녀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안했었다. 이혼 후에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그리고 이제 보란듯이 혼자 힘으로 일어서고 있었다. 그녀의 독립은 마치 자신은 처음부터 당신이 필요 없었다고 말하는 무언의 선언처럼 느껴졌다. 그의 자존심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충동적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스페이스 휴를 입력했다. 곧이어 몇몇 예술 관련 블로그와 기사들이 나타났다. 기사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의 사진이 있었다. 낯선 예술가들 사이에서. 그녀는 그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모습이 그의 가슴을 이유 없이 답답하게 짓눌렀다. 사진 속의 그녀는 더 이상 유진그룹의 안주인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값비싼 보석이나 명품 드레스 대신 편안하지만 세련된 리넨 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다. 지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에게서 빼앗은 것이 단지 사랑만이 아니었음을. 그는 그녀의 시간, 꿈, 그리고 진짜 미소까지도 빼앗았던 것이다. 그는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어두워지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이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속 공허함은 조금도 채워지지 않았다. 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에는 몇 시간 전에 보낸 메시지에 대한 한서연의 짧은 답장이 떠 있었다. 고마워요. 늘 응원할게요. 상냥하지만 벽이 느껴지는 그 문장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해 아주 작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완벽한 사랑을 되찾았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가 얻은 것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의 계산된 미소와 예의 바른 메시지뿐이었다. 반면 그가 버린 자리에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눈부시게 펼쳐지고 있었다. 보이지 않던 그 빈자리가 이제는 거대한 블랙홀처럼 그의 존재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평온했던 유진그룹에 폭풍이 몰아닥친 것은 아주 갑작스러웠다. 오랜 라이벌이었던 태양건설이 대규모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하며 전면전을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교묘하게 준비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 유진그룹의 재무 구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즉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이사회를 소집했다. 사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훈은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상황을 지휘했지만 속으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태양건설의 공격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예리했다. 그들은 마치 내부 사정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유진그룹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의 전략팀조차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사무실에서 숙식하며 위기 해결에 매달렸다. 잠시라도 위안을 얻고 싶어 한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늘 바빴다. 콘서트 투어와 인터뷰 일정으로 정신이 없다며 힘내라는 상투적인 응원의 말을 건넬 뿐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름다웠지만 지금 그가 처한 절박한 현실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이었다. 결국 지훈은 누구도 믿지 못하고 직접 과거 자료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수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회사 지하의 보안 자료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유진그룹의 모든 비밀과 역사가 잠들어 있었다. 그는 태양건설과의 과거 거래 기록이나 분쟁 자료 등 방역의 실마리가 될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찾아야만 했다.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먼지 쌓인 서버에 오래된 파일들을 검색하던 중 그는 뜻밖의 암호화된 폴더를 발견했다.
프로젝트명은 둥지. 암호 힌트는 우리의 첫 번째 주소였다. 지우는 무의식적으로 결혼 직후 수진과 함께 살았던 작은 연립주택의 주소를 입력했다.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폴더가 열렸다. 그의 심장이 불길한 예감으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폴더 안에는 단 하나의 파일이 들어있었다. 태양건설의 약탈적 인수합병, 전술 분석 및 유진그룹 잠재적 취약점 보고서. 작성일은 무려 5년 전이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파일을 열었다. 보고서의 첫 장을 읽는 순간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곳에는 지금 태양건설이 사용하고 있는 공격 방식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예견되어 있었다. 보고서는 천재적인 분석가의 작품이었다. 태양건설의 패턴을 완벽하게 해부하고 그들의 다음 수를 오싹할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에 대한 완벽한 방어 전략과 역공의 시나리오까지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려 보고서의 작성자를 확인했다. 그곳에는 이수진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5년 전 어느 날 밤, 서재에서 일에 몰두하고 있는 그에게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었다. 그녀는 파일을 내밀며 말했다. 지훈 씨, 요즘 태양건설 동향이 좀 이상해서 정리해봤는데 한번 봐주셨으면 해요.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다. 나는 바빠. 그런 건 전문팀에 맡겨. 그녀의 얼굴에 스쳤던 실망감을 그는 이제야 기억해냈다. 극심한 수치심이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녀는 그를 지키기 위해 경고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의 전략팀 전체가 해내지 못한 일을 그녀는 혼자서 해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무시하고 모욕했다. 그녀의 지성과 통찰력을 자신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하찮게 여겼던 자신의 오만함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다. 그는 자격 없는 남편이었고 눈먼 리더였다. 그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그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대학 시절 절친이었던 박민혁이었다. 졸업 후 거의 연락이 끊겼던 친구였다. 민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진지했다. 지훈아, 너랑 할 얘기가 있어. 한서연에 대한 거야.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지훈의 심장이 다시 한번 차갑게 내려앉았다. 두 사람은 조용한 바에서 만났다. 민혁은 본론부터 꺼냈다. 너 수진 씨랑 이혼했다는 소식 들었다. 혹시 서연이랑 다시 만나는 거냐?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네가 아직 모르는 게 있어. 오래전 너희 둘이 헤어졌던 진짜 이유에 대해서. 민혁은 더 이상 친구의 불행을 외면할 수 없다는 듯 비장하게 입을 열었다. 민혁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지훈이 기억하는 것처럼 그들의 이별은 아름답거나 운명적인 것이 아니었다. 당시 서연은 지훈 몰래 그녀의 유학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한 부유한 선배와 만나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순수한 사랑 대신 자신의 성공을 위한 지름길을 택했던 것이다. 그녀는 야망을 위해 주저없이 지훈을 버렸다. 지훈은 아무 표정 없이 친구의 말을 듣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그의 삶을 지배했던 성스럽고 애틋한 첫사랑의 신화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기억 속 순결했던 천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치밀하게 모든 것을 계산하는 냉정한 여자의 모습이 들어섰다. 비엔나 황금홀에서 들었던 쇼팽의 녹턴은 이제 달콤한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지훈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한 손에는 이수진이 남긴
숨겨진 헌신과 지혜의 증거인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책상 위 모니터에는 화려한 거짓의 상징인 한서연의 연주회 사진이 떠 있었다. 그가 믿었던 세상 전체가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이제 회사의 위기보다 더 큰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의 위기가 그의 영혼을 뒤흔들고 있었다. 한서연은 예민한 연주자였고 사람의 감정이 연주하는 미세한 불협화음을 귀신같이 알아채는 재능이 있었다. 강지훈의 연락이 뜸해지고 그의 메시지에서 예전 같은 열정이 사라졌을 때 그녀는 직감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유진그룹의 위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무대가 흔들리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이 자신에게 다가오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클래식 음악계라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며 그녀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야망을 숨긴 채 우아한 손가락으로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그녀의 여론을 관리하는 유능한 홍보대행사 대표였다. 이제 그녀가 직접 연출하는 거대한 연극의 막을 올릴 시간이었다. 며칠 뒤 첫 번째 기사가 터져 나왔다. 한 연예 매체의 인터넷판에 이혼 후 홀가분 유진그룹 강지훈 대표, 비엔나에서의 은밀한 재회, 운명의 첫사랑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는 누군가 몰래 찍은 듯한 지훈과 서연이 비엔나의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있는 흐릿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지훈은 그것이 교묘하게 계산된 유출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지금 태양건설과의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다. 이수진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방역의 칼날을 갈고 있었지만 연이어 터지는 사적인 스캔들은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의 리더십에 대한 불필요한 의구심을 증폭시켰고 적에게는 더없이 좋은 공격 재료를 제공해 주었다. 한서연은 가장 절묘한 순간에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법을 알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은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서울로 돌아왔다.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유진그룹의 위기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를 연기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대신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명목으로 그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오겠다고 제안했다. 그것은 그의 영토에 자신의 깃발을 꽂으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였다. 유진그룹 본사 로비는 그녀의 등장으로 술렁였다. 그녀는 슬픔과 걱정을 가득 담은 표정으로 지훈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큰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을지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마치 방금 떠오른 생각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이런 위기를 겪다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술은 사람을 치유하고 영감을 주는 힘이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함께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녀가 내민 제안은 유진 아트 콤플렉스라는 거창한 이름의 프로젝트였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콘서트홀을 중심으로 최고급 주거 시설과 문화 공간을 결합한 복합 단지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프로젝트의 예술 감독을 맡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거부하기 힘든, 너무나도 완벽하고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강지훈은 덫에 걸린 맹수처럼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는 프로젝트가 가진 사업적 가치를 즉시 꿰뚫어 보았다.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발표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터였다. 동시에 그는 그녀의 진짜 의도 또한 간파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와 인생에 합법적으로 깊숙이 관여하여 자신을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차가운 분노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정교하게 조종당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걱정스러운 예술가의 가면 뒤에 숨어있는 냉철하고 무자비한 전략가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태양건설의 총수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위험한 상대였다. 그는 일단 이사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대답으로 즉답을 피했다. 서연이 그의 사무실을 나설 때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약속이라도 한 듯 터져 나왔다. 다음 날 조간신문 경제면 한 면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과 함께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위기의 CEO 강지훈에게 달려온 피아니스트 한서연. 비즈니스와 로맨스. 두 마리 토끼 잡나. 이제 대중이 원하는 서사는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지훈은 밤늦도록 태양건설에 대한 방역 전략을 짜다가 잠시 휴식을 취했다. 무심코 넘기던 뉴스피드 한 구석에서 작은 기사를 발견했다. 신진 작가들의 새로운 안식처, 갤러리 스페이스 휴 개관. 기사에는 수진이 젊은 작가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으며 리본을 자르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 꾸밈 없는 미소가 지훈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한 여자는 진정성 있는 자신만의 세계를 차분히 만들어가고 있었다. 반면 다른 한 여자는 그를 중심으로 화려하지만 거대한 황금 감옥을 짓고 있었다. 그는 이수진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사회 임원들 앞에서 태양건설에 대한 방역 계획을 발표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다. 그는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만 했다. 하나는 회사를 위한 전쟁,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여자를 상대로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더 위험한 전쟁이었다. 강지훈이 이수진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태양건설에 대한 방역을 막 시작하려던 찰나 진짜 재앙이 터졌다. 한밤중에 걸려온 긴급전화는 유진그룹의 미래가 걸린 야심작. 엘리시안 타워의 핵심 설계 도면이 인터넷에 유출되었다는 소식을 알렸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를 가장한 유출범은 유진그룹이 구조적 결함을 숨기고 있다는 악의적인 주장까지 덧붙였다. 파장은 즉각적이고 치명적이었다.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파트너사들은 계약 파기를 위협했다. 언론은 그의 이혼과 스캔들을 이번 사태와 결부시키며 무능한 리더라는 낙인을 찍었다. 이사회는 완전히 등을 돌렸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의 방역 전략에 신중한 기대를 표했던 이사들은 이제 그의 경영 능력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거대한 폭풍우 속에 홀로 남겨진 조각배 신세였다. 잠들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었고 그의 날카롭던 판단력은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서서히 마모되어 갔다. 그는 이 거대한 위기의 한가운데서 철저히 혼자였다. 절박한 심정으로 그는 한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따뜻한 위로, 인간적인 연대감이 절실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녀의 첫 마디는 그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다. 세상에. 지훈 씨, 그럼 우리가 추진하려던 아트 콤플렉스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자들에게 문제 생기는 거 아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계산만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 씁쓸한 뒷맛이 입안에 가득 찼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깨달았다. 한서연에게 그는 위기에 처한 한 남자가 아니라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투자 자산일 뿐이었다. 한때 그의 이상향이었던 화려한 콘서트홀은 이제 야망과 계산으로 가득 찬 차가운 극장처럼 느껴졌다. 그곳에는 그가 기댈 수 있는 안식처 따위는 없었다. 그날 밤
그는 텅 빈 펜트하우스에도 숨막히는 사무실에도 머물 수 없었다. 정처 없이 차를 몰고 밤의 도시를 헤맸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불빛들이 흐릿한 잔상으로 흩어졌다. 그는 완벽한 폭풍의 눈 속에서 길을 잃은 선박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운전대는 더 이상 그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그가 마침내 차를 세우고 고개를 들었을 때 눈앞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건물이 보였다. 스페이스 휴. 그는 자신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치 길 잃은 귀소 본능이 이끈 것처럼 그의 무의식이 그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었다. 그는 시동을 끈 채 한동안 멍하니 그곳을 바라보았다. 갤러리는 이미 문을 닫은 시간이었지만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통유리 너머로 이수진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는 젊은 작가와 함께 캔버스 앞에 서서 무언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부드럽고 집중력이 넘쳤다. 그 작은 공간에서는 어떤 계산이나 야망도 느껴지지 않는 순수한 열정과 평온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곳은 치열한 암투와 권력 게임이 벌어지는 그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다. 그는 기자들과 투자자들에게 둘러싸여 능숙하게 미소를 짓는 한서연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수진의 모습을 보았다. 그 차이는 너무나도 극명해서 가슴이 아릴 정도였다. 바로 그 순간 깨달음이 섬광처럼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화가 바로 저곳에 있었다. 비엔네도, 화려한 콘서트 홀에도, 새로운 로맨스에도 없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늘 그의 곁에 있었지만 그가 알아보지 못하고 제 손으로 내버린 것이었다. 그는 그저 아내가 만들어주는 커피를 그리워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제공했던 흔들림 없는 안정감 그 자체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수진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닻이었고 그의 폭풍을 잠재우는 항구였다. 세상이 모두 그를 비난하고 공격할 때에도 묵묵히 그의 뒤를 지켜주었던 보이지 않는 기반이었다. 그런 그녀 없이 유능한 CEO 강지훈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깨달았다. 회사의 위기보다 더 거대한 존재의 위기가 그를 덮쳤다. 그는 차가운 어둠 속에 잠긴 차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잃어버린 선원이 멀리서 등대의 불빛을 발견한 것처럼 그는 그녀의 갤러리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다음 수를 계획하거나 전략을 짜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의 진정한 항구가 어디인지 이제야 알았지만 그 항구로 돌아가는 길은 이미 스스로의 손으로 파괴해버렸을지도 몰랐다. 지난밤의 깨달음은 강지훈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인정했다. 그리고 절박함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이수진, 그녀라면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샤워를 하고 다시 그의 갑오신 말끔한 슈트를 차려입었다. 그녀를 만나러 가기 위한 전략을 머릿속으로 짜기 시작했다. 그는 갤러리가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스페이스 휴를 찾아갔다. 환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공간은 그림들과 어우러져 평화로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가 사는 펜트하우스나 그의 사무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수진은 한 관람객에게 작품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일에 집중한 그녀의 모습은 차분하고 전문적이었다. 그녀는 지훈을 발견하고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관람객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한 뒤 그녀는 그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죠? 강지훈 씨, 그녀의 입에서 나온 강지훈 씨라는 호칭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의 귓가에 박혔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 사이에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갤러리 안쪽의 작은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지훈은 본론부터 꺼냈다. 그것이 CEO인 그의 방식이었다. 그는 회사가 처한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5년 전 그녀가 작성했던 보고서가 얼마나 천재적이었는지를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는 그것을 무시했던 자신의 과오를 시인하는 것이 그녀의 마음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비즈니스 협상을 하듯 제안을 내놓았다. 당신이 필요해. 수진 씨, 아니, 유진 그룹이 당신을 필요로 해. 원하는 직책은 뭐든 만들어주겠어. 부회장, 전략기획본부장, 당신 갤러리에도 무제한으로 투자하지. 제발, 내가 이 위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었다. 그는 심지어 재결합 가능성까지 암시하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 우리는 좋은 팀이었잖아.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다고. 우리 회사도, 그리고 우리도, 그는 그들의 관계마저도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의 일부로 취급하고 있었다. 수진은 그의 말을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놀라움도, 동정심도, 분노도 없었다. 그의 말을 다 듣고 난 그녀의 눈에 떠오른 것은 깊고 서늘한 실망감이었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거래하러 온 것이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처럼 차가웠다. 착각하고 있군요. 강지훈 씨, 당신이 말하는 그 보고서를 쓴 여자는 이제 여기 없어요. 그 여자는 당신의 아내였죠. 단 한 번도 자신을 돌아봐 주지 않는 남편을 위해 바보 같은 충성심과 사랑으로 그 보고서를 썼던 여자요. 그녀의 말은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베었다. 저는 이 갤러리의 관장 이수진입니다. 저의 최우선 순위는 이곳의 작가들과 저 자신의 삶이에요. 당신이 남기고 간 폐허 위에서 제가 직접 일으켜 세운 삶이죠. 제 인생은 당신이 다른 여자와의 원대한 계획이 틀어졌을 때 찾아오는 비상대피소가 아니에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가치가 없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당신은 이곳에 와서 제 머리와 전략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제 마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바로잡자고 말하지만 애초에 우리가 당신 때문에 부서졌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그는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는 협상을 준비했지만 이것은 심판이었다. 그는 자신과 그녀 사이에 자신이 만들어낸 거대한 균열의 깊이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가 가진 돈이나 권력으로는 결코 메울 수 없는 깊이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갤러리를 나섰다. 수진의 차가운 거절은 그 어떤 사업적 실패보다 더 뼈 아팠다. 그는 그녀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용서를 구해야 했고 신뢰를 다시 쌓아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속죄의 길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험난했다. 그가 떠나고 난 뒤 수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그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강인한 표정 뒤로 미세한 흔들림이 스쳐 지나갔다. 그를 다시 보는 것은 여전히 아픈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약한 이수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냈고 그것이 앞으로 그녀가 살아갈 새로운 인생의 첫 번째 초석이 될 터였다. 이수진의 갤러리에서 돌아온 강지훈은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어두운 집무실에 홀로 앉아 오랫동안 그녀가 남긴 말들을 곱씹었다. 당신은 제 마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그 문장이 그의 오만했던 영혼의 죄가 된 폐허 위로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는 비로소 모든 문제의 근원이 외부에 있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음을 인정했다. 다음 날 아침 유진그룹의 임원들은 달라진 강지훈을 마주했다. 비상대책 회의에서 그는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대신 문제를 공유하고 물었다.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는 회의의 모두 앞에서 이수진의 보고서에 대한 공을 명확히 밝혔다. 이 분석 자료는 5년 전 제 전처인 이수진 씨가 작성한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보지 못했던 위기를 그녀는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료를 기본으로 방역의 기틀을 잡을 것입니다. 그의 솔직한 인정은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닌 자신의 과오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첫 번째 속죄의 행위였다. 그의 변화는 회의실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직원들은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지훈은 경청하고 격려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냈다. 그는 처음으로 독재자가 아닌 진정한 리더로서 팀을 이끌고 있었다. 모두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보기 시작했다. 그의 자기 반성은 조직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결혼 초 소박한 공원으로 피크닉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수지는 햇살처럼 밝게 웃고 있었다. 그는 그날 지루해하며 빨리 회사로 복귀하고 싶어 했던 자신을 기억했다. 그는 그녀의 미소 속에 담긴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렬하게 후회했다. 그는 설계도면 유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최고의 사이버 보안 업체를 고용하고 비용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반드시 배후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단순히 회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이 방치하고 외면했던 과거의 모든 엉망진창을 바로잡기 위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한서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을 가장한 채 아트 콤플렉스 프로젝트에 대한 조급함을 은근히 내비치고 있었다. 과거의 지훈이었다면 짜증을 냈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그는 차분하게 그녀의 말을 분석하며 들었다. 그는 프로젝트 회의에 동의하며 그녀의 연극에 장단을 맞춰주었다. 물론이지. 서연 씨, 프로젝트는 여전히 최우선순위야. 회의는 팽팽한 체스 게임과 같았다. 그녀가 건축가와 예술적 콘셉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유출 사건의 시점과 언론계의 인맥에 대해 슬쩍 떠보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아주 작은 동요라도 읽어내려 애썼다.
그녀는 노련하게 모든 질문을 받아 넘겼지만 지우는 그녀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두었다. 이제 판의 주도권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사이버 보안 업체로부터 중간 보고서가 도착했다. 유출은 여러 프록시 서버를 거친 스위스의 보안 서버에서 시작되어 추적이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실수가 있었다. 아주 짧은 순간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 등록된 IP 주소에서 접속한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보고서는 그 실수가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우는 접속 날짜와 시간을 확인했다. 한서연이 서울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새벽이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그날 그녀가 묵었던 호텔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결과는 그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그녀를 배우로 지목하기에 충분한 강력하고 불길한 연결 고리였다. 차가운 확신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단순한 기회주의자가 아니었다. 적극적인 파괴 공작권이었다. 그녀는 그의 적들과 손을 잡고 그를 무너뜨린 뒤 자신을 구원자로 포장하여 모든 것을 차지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가 설계한 계략의 거대함과 치밀함에 그는 순간 숨을 삼켰다. 그의 순진했던 낭만은 이제 완벽한 죽음을 맞이했다. 지우는 자신의 손에 들린 보고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대신 서늘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그의 내면을 휩쓸던 폭풍은 이제 지나갔고 그 자리에는 조용하고 단호한 목표의식만이 남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았다. 유진 그룹을 위한 싸움과 자신의 영혼을 위한 싸움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그는 그녀의 연극에 마지막 커튼을 내릴 준비를 마쳤다. 사이버 보안 업체로부터 최종 보고서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다. 태양건설이 소유한 유령 회사가 한서연의 유럽 콘서트 기획사 측에 거액을 송금한 금융거래 기록이었다. 송금 시점은 엘리시안 타워의 설계 도면이 유출되기 바로 직전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강지훈은 이제 적들의 심장을 꿰뚫을 완벽한 무기를 손에 쥐었다. 하지만 그는 이전처럼 즉시 방역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하루 동안 집무실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예전 방식대로 적들을 짓밟고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진짜 문제는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잿더미 위에서 진정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오만한 자아의 마지막 흔적까지 모두 불태워버려야만 했다. 그는 홍보팀에 연락했다. 내일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잡으시오. 이 소식은 제게에 즉시 퍼져나갔다.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그가 마침내 위기 앞에서 백기를 드는 것인가? 아니면 파산을 선언하는 것인가? 한서연은 이 소식을 듣고 은밀한 승리감에 젖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곧 자신의 발 아래에 모든 것을 바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거대한 연극이 화려한 피날레를 앞두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강지훈은 홀로 연단에 섰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두 눈은 놀라울 만큼 맑고 고요했다. 준비된 원고도 프롬프터도 없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을 향해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을 향해 정면으로 섰다. 그의 마지막 독백을 위한 무대였다. 그는 기업의 현안이 아닌 지극히 사적인 고백으로 입을 열었다. 저는 지난 10년간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첫사랑이라는 허상을 좇으며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제 손으로 파괴했습니다. 기자들은 술렁였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작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만천에 공개하며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렸다. 이어서 그는 태양건설과 한서연의 공모에 대한 증거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했다. 금융거래 기록, IP 접속 흔적, 조작된 언론 플레이까지. 그는 분노를 드러내는 대신 냉정한 사실만을 가지고 그들의 치밀했던 계략을 대중 앞에서 하나씩 해부했다. 그는 복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오염된 진실을 정화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한 걸음을 더 내디뎠다. 하지만 이 모든 배신은 결국 저의 어리석음과 눈먼 오만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정면에 카메라를 응시했다. 마치 수진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자리를 빌려 제 전처인 이수진 관장에게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싶습니다. 장내는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오만하고 이기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그녀의 지혜를 무시했고 그녀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으며 그녀의 헌신을 하찮게 취급했습니다. 지금 유진그룹이 겪고 있는 이 위기는 5년 전 그녀의 경고를 무시했던 바로 저의 책임입니다. 이수진 씨,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미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꾸밈없는 진심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첫 번째 폭탄을 터뜨렸다. 오늘부로 저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유진그룹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누구도 현 상황에서 그의 잦은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닌 온전한 책임의 행위였다. 그리고 그는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또한 제가 보유한 유진그룹의 개인 지분 대부분을 독립적인 공익재단 설립을 위해 기부하겠습니다. 이 재단은 이수진 관장께서 현재 지원하고 계신 것과 같은 잠재력 있는 신진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시도가 아닙니다. 온전한 속죄의 행위입니다. 저의 이 작은 행동이 제가 너무 늦게야 깨달은 그녀의 소중한 세상을 가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남자였지만 바로 그 순간 그 누구보다도 강인해 보였다. 기자회견장은 터져나오는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졌다. 한편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조용한 갤러리에서 이수진은 노트북으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화면 속의 남자는 그녀가 알던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 낯선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고통이 아닌 다른 감정의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강지훈의 선택은 세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스캔들 해명이 아닌 한 인간의 처절한 자기 고백이자 속죄의 서사시였다. 여론은 급반전되었다. 그를 향하던 비난은 동정과 존경으로 바뀌었고 대중은 그의 진정성에 감동하며 유진그룹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주가는 기적적으로 반등하며 안정을 되찾았다. 반면 태양건설과 한서연은 공멸의 길을 걸었다. 기업 스파이 행위와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두 사람의 부도덕한 커넥션이 만천에 드러났다. 한서연의 모든 콘서트와 후원 계약은 취소되었고 그녀는 대중의 기억 속에서 불명예스럽게 잊혀갔다. 야망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화려한 연극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강지훈은 약속대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부회장에게 회사를 맡기고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회장실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패배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묘한 해방감과 평온함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수지는 갤러리에서 연일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다. TV 화면 속에서 자신에게 사죄하던 남자는 너무나도 낯설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이 설립된다는 소식은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왔다. 그의 변화는 충격적이었고 그녀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분노와 상처의 빙벽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얼마 후 새로 설립된 재단의 변호사들이 그녀를 찾아와 이사직을 제안했다. 그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에게서 어떤 것도 받고 싶지 않았고 그의 세상에 얽히고 싶지도 않았다. 다만 재능 있는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비공식적인 자문 역할은 기꺼이 하겠다고 답했다. 그것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닌 그녀가 사랑하는 예술계를 위한 그녀의 방식이었다. 그렇게 6달의 시간이 흘렀다. 유진 그룹은 새로운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강지훈은 대중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수진의 갤러리 스페이스 휴는 미술계에서 존중받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시간은 각자의 상처를 조용히 아물게 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그러던 어느 조용한 오후, 한 남자가 갤러리로 들어섰다. 그는 값비싼 슈트 대신 편안한 스웨터와 면바지 차림이었다. 수지는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권력의 갑옷을 벗어던진 강지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더 조용하고, 더 평범하고, 그리고 어딘가 더 인간적으로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지배하던 왕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오거나 말을 걸지 않았다. 마치 다른 평범한 관람객처럼 천천히 갤러리를 둘러보며 그림들을 감상했다. 그의 눈빛에는 작품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과 존중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런 그를 바라보았다. 평온했던 그녀의 심장이 어느새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왜 이곳에 왔는지 궁금했다. 그는 유독 한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발걸음을 멈췄다. 거칠고 어두운 색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혼돈 속에서 한 줄기 따뜻하고 밝은 빛이 피어나는 추상화였다. 작품의 제목은 재탄생이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것처럼 깊은 상념에 잠긴 채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수지는 망설임 끝에 그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의 옆에 나란히 서서 함께 그림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 대신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이 그림을 보고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세요. 그녀가 먼저 정적을 깨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문처럼 고요한 공기를 흔들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오만함과 야망 대신 깊은 성찰과 평온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다. 그리고 희망적으로 보여요. 그가 단지 그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두 사람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이 건네는 고백이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의 긴 사과나 극적인 화해의 말은 없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지만 이제 그것은 분노의 강이 아니라 함께 건너온 슬픔의 풍경이 되어 있었다. 갤러리에
고요한 공간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아주 작고 새로운 이해의 싹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그들은 함께 나란히 서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용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관계는 아직 재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들 사이에는 조용하고 진실된 새로운 멜로디가 흐르기 시작했다.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아주 작은 희망의 선율이었다.